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수도권은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 두기 4단계를 하루 앞두고 열린 한 의료기기 박람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실시간으로 인원수까지 체크합니다. 참가비를 낸 인원은 900여 명인데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에 실제 온 인원은 절반 정도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편 시민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애들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여행 계획도 저녁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집과 회사만 오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백신을 맞고 해서 이제 여름에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단계 격상도 그렇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저희 다 일단 모든 일정은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를 본 사람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행사가 일단 다 취소됐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도 반 이상이 줄었어요. 오늘부터 2주 동안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금지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일제 자제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수도권에선 모두 금지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오늘부터 만 55세 이상부터 59세의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너무 많은 예약 접수 신청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의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오늘 새벽 0시 운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 대기 안내와 함께 수십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구가 뜨거나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빨리 맞으려고 약 떨어지기 전에는 12시 잠 안 자고 예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이런 이제 하면 늦죠. 못 맞죠. 먼저 한 사람들이 이제 선착순으로 맞으니까. 접종 예약을 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30여만 명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겁니다. 한때 대기 시간은 92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 예약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대가 아니라서 해줄 수 있지만 아버지 나이대들은 전부 다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하고. 백신 예약 사이트는 3시간여 만에 정상 복구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는 만 55세에서 59세는 350여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은 추후 고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설계된 2차 추경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당구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 1년째.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자 단골 손님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오시던 분들도 연락 오셔가지고 확진자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못 가겠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2인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영업 제한이 아니라 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결국 정부가 관련 보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 33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은 9월까지 석 달간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3조 2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 다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주 중반 예결위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과 관련해 화이자 측은 미국 보건당국과 만나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은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30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월, 2월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18,800명가량인데 2주 전보다 60%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특히 테네시와 아칸소 등 9개 주는 2주 전보다 2배 이상씩 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들입니다. This is going to keep happening. It may peak here and then it's going to spread to other places. If we don't get enough vaccinated, there's going to be another variant that's probably worse.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학고문도 현지 시간 일요일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going on to examine this in real time to see if we might need a boost. But right now, given the data that the CDC and the FDA has, they don't feel that we need to tell people right now you need to be boosted.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화이자 측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인 월요일에 미국 FDA와 면담을 갖고 추가 접종 승인과 관련한 논의를 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100명으로 집계돼 주말 영향에도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상황을 보면 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이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충남에서도 각각 43명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누적 1,558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587만여 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9월 초까지 2달간의 본격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결선 투표 여부 그리고 단일화 등이 관심사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표를 본 당 관계자는 예상과 다른 이변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세론으로 9월 초 과반을 득표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지으려는 이재명 후보와 과반을 차단하고 결선 투표에서 연대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 검증을 두고도 후보 간 기싸움 양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대통령의 가족도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밝히라라는 것이지. 코로나 확산도 변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빼고는 모두 일정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당 지도부에게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관련된 그 중요한 문제라서요. 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그 고민과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단계 정도로 객상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당헌 88조에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로 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은 민생행보 일정을 중단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두 차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들을 압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 경선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경선준비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우주관광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시간가량 비행을 무사히 마치면서 상업 우주 여행 시대에 막을 알렸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가 운반 비행선에 실려 이륙합니다. 탑승자는 71살의 영국 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 5,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14km 상공에서 모선에서 분리된 비행선은 자체 추진력으로 고도 88.5km까지 올라갔습니다. 1시간 뒤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I think like most kids, I have dreamt of this moment since I was a kid, but honestly, nothing could prepare you for the view of Earth from space. I mean, the whole thing was just magical. 브랜슨 회장은 지구의 가장 끝, 우주와의 경계까지 도달해 3, 4분 정도 지구 모습을 구경한 뒤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우주 여행은 로켓의 수직 발사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소형 우주 왕복선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내년부터 $25만, 우리 돈 2억 8천만 원 정도로 우주 관광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We're here to make space more accessible to all, and we want to turn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nto the astronauts of today and tomorrow. 다른 억만장자 재벌들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들도 속속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오는 20일엔 미국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 관광에 나설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도 오는 9월 일반인 4명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공주한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장으로 멈춘 설비를 살피던 중 갑자기 설비가 다시 작동해 사고를 당한 건데요. 안전 센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성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된 시멘트 포대를 팔레트에 쌓는 설비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주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1살 원모 씨가 이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시멘트 포대가 끼면서 공정이 멈췄는데 설비를 살피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시멘트 포대를 쌓는 설비 아래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끼임 사고가 난 설비에는 2톤에 달하는 무게추가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 씨가 설비 아래쪽에 있는 줄 모르고 동료 직원이 설비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되는 데나 스위치를 이쪽에다 누른 거예요. 사이언이 손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개를 넣은 거예요. 작업 현장에는 직원들의 설비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검 등으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설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 센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려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작업 중단 명령이 이제 내려진 상태라 부분 보완할 점 이런 부분은 이제 노동부나 그쪽하고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센서의 미작동 사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5.64포인트 상승한 3,243.59에 코스닥은 7.3포인트 오른 1,036.2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의 공포를 하루 만에 이겨내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북미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9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온 NC소프트는 연일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5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식기와 빨대, 음료를 젓는 스틱 등의 제품 생산을 금지한 유럽연합 규정이 지난 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일회용 컵과 식기, 포크와 나이프, 빨대, 스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Gesehen hat, wo der Plastikmüll auch auf der Welt hinkommt, in die Ozeane, wie er entsorgt wird. Das ist für mich auf jeden Fall eine gute Sache.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 플라스틱 뚜껑은 13억 개가 버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번 조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Einwegplastik jetzt durch andere Einwegmaterialien zu ersetzen, da haben wir ökologisch nichts gewonnen. Wir möchten Mehrwegmodelle einführen, die immer wieder genutzt werden können von den Konsumentinnen. 현재 유럽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번 조처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해안에 고양이고래 12마리가 떠밀려와 현지 관련 부서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갯벌에 급히 그늘막을 설치한 뒤 커다란 물구덩이를 파고 고래 몸이 마르지 않게 연신 물을 끼얹어 줍니다. 구조대는 고래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인 구조에 나섰습니다. 10시간의 구조를 통해 고래 12마리를 인근 수족관 등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조된 12마리 가운데 3마리는 폐사했고 상태가 양호한 8마리는 바다로 돌려보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1마리는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고양이 고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현재로선 어떤 경로로 해안으로 떠밀려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녀들의 등교 거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독특한 상담실이 생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로 고민을 상담해주는 SNS 상담실. 그런데 상담원들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본인이 왕따를 당했거나 등교 거부 경험이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들입니다. 이런 상담실에 얼마 전 이유 없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중학생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とにかく私の気持ちや経験や価値観ではもう対応ができない限界を感じ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 그런데 어머니가 상담원들에게 받은 조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봐주고 삼시세끼 식사를 준비해 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언을 해준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생인 소라양. 본인도 등교 거부 당시 어머니가 특별한 말 없이 매일 밥을 차려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私のことを心配してくれてるんだなとか、なんか大切に思ってく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愛さ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て、嬉しかった。 현재 SNS 상담원은 모두 27명. 본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조언들인 만큼 듣는 이들에게 무겁게 다가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한 청년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물건을 주워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뒤 쌓기 묘기를 선보입니다.
26살의 모하메드 씨는 3년 전부터 혼자서 이렇게 물건을 쌓는 묘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건물과 집들의 잔해 속에서 찾은 물건들을 쌓는 장면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균형만 맞춰주면 생활 속 대부분의 물건들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مع الممارسة صرت أعرف إنه الفن التوازن بعتمد على كل شيء له نقطة ارتكاز. 그는 심지어 움직이는 물체 위에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요. أنا كل ما أمشي في الشارع بشوف بيوت مقصوفة وبيوت مدمرة. خلص لازم أروح على شغلات أوقف شغلات حجار فوق بعض من وراء الدمار الإسرائيلي. 그가 SNS에 자신의 활동 모습을 올리는 이유는 파괴 속에서 균형을 찾는 평화의 메시지로 활용되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에서 60대는 제외됐습니다. 이 고령층이라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교직원 접종이냐 고령층 접종이냐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어느 백신도 못 맞는 사람들이 생기자 교육부는 뒤늦게 추가 접종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고령자 우선 대상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교직원들은 방학 동안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느 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방역당국에 문의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맞으신 분들은 교직증명서나 아니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A 교사는 이에 따라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교직원 접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막상 지침을 받아보니 60대 이상 교직원은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청 기관은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때 일반 접종할 때 안 맞고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이런 투로 나무라시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았어야 했고 이번 교직원 접종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61살 중학교 교사 B씨도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직원 접종 계획에 따라 기존 고령자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가 어느 백신도 못 맞게 됐습니다. 담당 장학센터도 항의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답변도 못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누락된 접종 대상자부터 우선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등등등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했던 교직원들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실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60대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다시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경기가 97%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후쿠시마까지 무관중 개최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공을 들였던 부흥 올림픽의 꿈도 좌절됐다는 평가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도쿄올림픽 여자 소프트볼 경기가 예정된 아즈마 경기장입니다. 개회식에 앞서 올림픽 첫 경기를 후쿠시마에 전략 배치한 건데 결국 무관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3월 성화 출발 행사에 이어 본경기마저 관중 없이 치르게 되면서 부흥의 상징이란 의미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今回の復興五輪、残念ながら新型感染症との戦いの中で大きく形が変わってしまいました。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와 수도권의 무관중 개최를 결정했고 이후 홋카이도와 후쿠시마가 동참하면서 전체 무관중 경기는 97%까지 늘었습니다. 感染者数が増えることが心配です。やはり人が集まれば感染者って増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 무관중 올림픽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만 명이 사퇴한 자원봉사자들의 2차 줄사퇴가 예상되고 여기에 1조 원에 달하는 입장료 손실 보전을 두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간 갈등도 표면화할 수 있습니다. 収支整わないことがまず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これをどのように処理するのかという重い課題について協議をする必要がある。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텅 빈 경기장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지역 중고생을 들이자라는 사설을 실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함성도 환호도 없이 적자만 쌓이게 된 도쿄올림픽.
올림픽을 성과로 가을 총선 승리를 이끌려던 스가 정권의 구상 역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충남 서해안의 별미로 꼽히던 새조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크게 올라 선뜻 사 먹기조차 힘든데요. 새조개를 되살리려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 설치된 10,000제곱미터 넓이의 한 양식장. 지난달부터 콩알보다 작은 80만 개의 새조개 치패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 되면 길이가 7cm가 넘는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조개 육상 양식은 낮은 생산비에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적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 초반 충남 서해는 전국 최대 새조개 생산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획과 환경 변화로 2003년 1,156톤을 정점으로 빠르게 생산량이 줄더니 2012년부터 8년 연속 생산량이 전무했고 지난해에도 25톤 생산에 그쳤습니다. 최근에는 남해에서의 생산량까지 급감해 새조개 1kg의 소비자 가격은 7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새조개가 없어요. 거의 그 불과 어민들 품값 된다고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청소 작업 겸해서 가서 하는 거지요. 충남 서해의 새조개 어장을 복원하기 위한 치패 방류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인공 부화시킨 새조개 치패 50만 개를 홍성 죽도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새조개 대량 육상 양식이 성공하면 내년부터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어장 복원을 위한 방류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오르내리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남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소나기는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80mm로 강수량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오는 날이 많겠고요.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세찬 소나기와 함께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도 휘몰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